네, 대표용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망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기죄. 자, 사기는 누구를 기망한다? 사람을 기망해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사기 행위를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실 사람을 기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사기죄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나중에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하도 이제 이게 그 일들이 범죄가 하도 많아지니까 이거를 이제 새롭게 만든 죄죠. 컴퓨터 등을 사용해 가지고 사기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컴퓨터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게 이제 조문에 적어져 있었겠죠. 그러면 잠시 우리 그 조문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우리가 조문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47조 2에 보면 347조가 이제 사기죄고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 수단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이렇게 돼 있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또 하나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또는 변경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런 짓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로 인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거죠. 정보 처리를 한다는 게 이제 컴퓨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처분행위가 되겠죠. 근데 컴퓨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정보 처리가 되는 거죠. 정보 처리를 하게 한다. 컴퓨터로 하여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을 얻는다. 물론 이 재산상 이익은 본인이 얻어도 되고 제3자가 얻어도 된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사기죄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과 또 재산상의 이익이죠. 재산상 이익인데 둘 다가 되는 건데 여기 우리 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뭐만 된다는 거예요. 재산상의 이익만 됩니다. 재산상의 이익만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안 된다. 재물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게 지금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 가보죠. 1번 질문 보시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까 이제 나왔었죠. 부정한 명령의 입력. 자, 이건 뭐냐면 당해 사무처리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 삭제한다. 이렇게 바꾸고 삭제하는 이런 행위를 말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제 발생하는 오류가 프로그램이 자기가 이제 오류가 생겨요. 근데 오류가 생기는데 그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입력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 뭔가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이용하는 것, 이거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돈을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뿐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우리 여러분 기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잘못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네. 이게 막 갑자기 내가 100원을 입력하니까 막 1000원이 되네. 그걸 알았으면 빨리 바꿔야 되는 건데 내가 입력할 때 100원을 입력했는데 1000원이 입력이 되니까 거기다가 숫자를 더 막 이용해 버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우리 판례는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서 정보 처리를 하게 한다. 정보 처리라고 하는 거는 입력된 이 허위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 정보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말은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정보 처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기죄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게 처분 행위입니다. 처분행위예요. 그럼 이 처분행위는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처분행위가 생기게 되면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어떤 변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재산 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 것이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는 뭐가 된다? 사람의 처분행위가 게재됨이 없이. 만약에 사람의 처분행위가 게재가 돼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이제 사기죄로 올라가야 돼. 사람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오로지 컴퓨터에 의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가 잘못되어야 되는 것이다. 게재됨이 없이 사람의 처분행위나 게재됨이 없이 컴퓨터 자체에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네, 깔끔한 지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게 판례 지문이니까요. 그대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네요. 네, 허위 정보 입력하니까 이거 이제 행위수단이 되는 거죠? 이거 되어 있고, 입금되도록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 입금이 뭐가 됐다? 취소가 되었다. 여러분, 취소라고 하는 게 뭐죠? 취소라고 하는 건 일단 유효하고, 이렇게 하죠? 일단은 유효하고, 그리고 나중에 취소권 행사가 되면 이제 없던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나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입금이 된 것이죠. 입금이 됐으면 언제라도 돈을 빼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죠. 물론 다행히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럼 위험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입금되도록 했는데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뭐했다?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하는 거냐? 미수가 아니라요. 네, 미수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르렀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수가 일단 돼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뭐 취소가 되든 뭐였든 간에 범죄가 이미 성립이 됐기 때문에 기수가 됐다라고 하는 건 성립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절취를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아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해가지고 돈을 빼먹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이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ATM 기기죠. 여기서 빼는 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관리자, 현금 자동 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으로 자, 뭐가 된다? 이거는 절도죄가 된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된다고 했던 거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